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잘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11년도에 한국에 처음 와서 도대체 어떤 연구로 아카데믹 커리어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벨 연구소라고 있어요. 동부 쪽에 그냥 맨하탄에서 한 차로 30분쯤 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 아주 조용한 동네에서 다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1년에 종이 한 장만 뭐 했는지만 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좀 풀다가 오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두 개를 잡은 게 남들이 좀 하지 않은 거를 해보자. 첫 번째가 어, 눈으로 보여주는 즉 수학으로만 풀지 말고 구현해서 보여주는 실제 무선으로 날려보는 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걸 학교에서 시도를 했고 또 하나는 전파를 왜 써야 되지?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쓰는데 전파라는 게 꼭 필요한 건가? 전파 없이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자를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한번 이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만약에 공학 수학을 들으셨으면 뭐 열전달 방정식 혹은 확산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신에 가지고 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까지 만들었던 연구를 쭉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콜로퀴움이고 조금은 일반적인 내용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 왜 과거에 이런 것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아무런 그 바이어스 걸리지 않고 유튜브에 혹시 그 배경음악까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에코가 생기나요? 네, 2020, 2050 그리고 Future Society라는 키워드로 그냥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좀 조잡합니다만 뭐 금문교도 나와서 뭐 날라다니고 날라다니는 그 모빌리티 유닛에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 얘는 뒤에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꼬맹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멈추었다 보니까 엄마가 앞으로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장도 보고 자기 인증을 했더니 차에서 뭔가 이렇게 픽업하는 놈이 출발을 해서 이 장을 본 물건들을 가지러 가나 봐요. 그리고 게임도 로봇이 대신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제는 로봇이 직접 다 집을 소개해 주는 것 같고요. 보니까 막 화면도 바뀌고 회의를 마쳤는데 그냥 사라지네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도착을 해서 배경음악이 안 나와서 조금 재미가 덜한데 네, 이렇게 쭉쭉쭉쭉쭉 잘 가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하는 2050년대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어, 그래도 실감 미디어 이쪽이니까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근데 그 하나의 핵심은 이제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벽이 좀 허물어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회의를 하거나 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나는 진짜 그 사람이랑 밥을 먹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서비스 혹은 그런 응용예가 곧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빌 게이츠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1999년 아마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도 같아요. 99년도에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99년도니까 사실은 그때는 초고속 인터넷도 나오기 전에 였었고요. 뭐 PCS라는 핸드폰 정도는 있었던 시기였는데 대략 2020년에서 2030년 경에는 생각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90년대 후반에.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은 생각의 속도로 정보, knowledge와 정보를 전달한다. 생각의 속도가 뭔지도 혹은 정보를 전달한다라는데 도대체 정보, 난리지하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나의 어떤 궁금증 혹은 보고 싶은 영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콜로키움이다 보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대략 과거로부터 쭉쭉쭉 가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보통 5G, 6G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했었고 각 세대별 뭘 담당했었기에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더 실감 미디어를 6G에서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저 어떻게 읽는지 혹시 아세요? 페이디페데스인가 이런 사람의 이름이랍니다. 당시에 아테네군하고 페르시아군의 전쟁에서 승전부를 올리면서 42.195km를 자기 발로 직접 뛰어서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하고 전사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승전보를 들고 자기가 알고 뛰어가신 간 거죠. 이게 대략 한 BC 5세기경 정도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대략 한 1000년을 뒤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한 500,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 1000년도 아니군요. 한 2000년 전. 조선시대의 봉화대예요. 얘는 실제 우리가 직접 지금도 볼 수 있는 저쪽 아차산에 있는 봉화대고요. 요 5개의 불이 결국은 지금 전쟁 상태인지 싸우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저쪽 우리가 북쪽 경계에서 어 저쪽 중국에서 그렇게 침범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불을 또 올려서 다음 봉수대까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전달을 하고 이미 우리는 릴레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미 조선시대에 썼습니다. 근데 대략 우리가 아까 생각의 속도라는 걸 얘기를 했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속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를 쭉 이렇게 보면은 한 시간에 대략 한 100km 정도는 갔대요. 정보가. 그 말은 대략 한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면 뭐 부산 혹은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한양까지 정보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속 100에서 120km 정도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이 된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는 이제 그 정보 이론이라는 과목을 아마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요 information theory라는 아주 수학에 기반으로 하는 학문에 정보를 표현하는 source coding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아마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이미 평화 시에는 5개 중에 하나는 항상 켜 있고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건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이미 source coding이라는 개념을 사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와서는 대략 지금 여러분들 한 4G, 3G, 4G 정도부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4G는 잘 안 들어봤어도 LTE라는 용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녀석들이 한 4G쯤 되고 현재 5G 뭐 얘기가 나오고 6G, 6G는 지금 우리가 향해 가고 있고 도대체 얘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X축을 보니까 대략 1G라고 불리우는 애는 한 1980년경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1G부터 6G까지 도대체 각 세대가 타겟으로 했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지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입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는 1979년 도쿄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1984년 SKT를 통해서 상용화를 어, 달성을 합니다. 역시 이때는 오로지 음성 정보를 보내는 거에 잠시만요. 뭐 메시지가 음성 정보가 주 타겟이었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신문 광고 같은 걸 직접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이실까요? 귀하의 집무실을 차 내로 옮겨드립니다.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대요. 그 당시엔 다 집 전화를 쓰던 시절에 혹은 가격 대폭 인하 왼쪽 아래 보면은 한 얼마로 돼 있나요? 얘가 지금 종전 95만 원에서 89만 원. 저 오른쪽에 있는 큰 애는 150만 원이래요. 80년대. 이거를 현재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 대략 한 500만 원이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기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뭐 모토로라라던가 삼성이라던가 이렇게 원지 시스템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광고를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네, 이게 원지래요, 원지. 그 당시에 90년대 이제
홍콩의 르와르 영화라고 하나요? 이렇게 영문 본색 뭐 이런 시리즈들이 나왔을 때 갱들이 정말 저 핸드폰으로 흉기를 쓸 정도로 영화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그렇지만 보이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됐었습니다. 자, 이제 2G로 넘어가서 2세대, 1세대라는 건 1세대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선이 안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음성이 전달돼?가 그냥 큰 차이였지. 그리고 나서 이제 2G에서는 드디어 디지털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는 것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참 공교롭게도 이쪽 통신 네트워크는 유럽 애들이 참 그동안에 잘해왔습니다. 이때는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고 96년도에 한국에서는 비로소 CDMA 첫 상용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토리가 풀 게 많은데 그리고 011, 017, 018, 019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때 광고를 직접 한번 봤더니 뭐 맨 왼쪽에 걸면 걸리면 걸리버 가운데 있는 전파의 힘이 강하다 뭐 김국진 씨가 나오네요. 017 오른쪽은 한국의 지형에 맞는 핸드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었고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파의 힘 이게 여기서 한번 걸어 득하게 파고든다. 어디서 일치 아니지 여덟 시키겠죠. 안 시켰어? 전파의 힘이 강하다. 어디지? 네. 그래서 요때 김국진 씨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 때였었는데 뭐 국진이 빵도 나오고 할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로 지하철 혹은 저희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혹은 뭐 마라도에 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전파가 정말 잘 전달이 된다라는 게 2세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볼까요? 이것도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이 없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초창기였으니까. 네, 당시에 현대전자, 지금은 현대전자가 있을까요? 없어졌나? 없어졌죠. 그 당시에 저 핸드폰 만드는 쪽에서는 제법 마켓 쉐어도 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2G가 넘어가고 나서 3G에는 드디어 비디오 콜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이때는 우리나라 전화기를 해외로 가져가서도 쓸 수 있는 로밍이라는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상용화는 2001년도에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그거 약간 다음 버전인 2002년도에 EVDO라는 서비스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3G 플러스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브 한 3G, 뭐 쇼하고 살자 이런 광고들이었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광수 씨의 데뷔작입니다. 네, 뭐 이렇게 광고에 특별한 메시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만큼 아주 작은 카메라로 찍어서 내 모습과 상대방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요 3G를 구분짓는 차별화된 서비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0 정확하게 2007년, 18년쯤에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비포 아이폰과 애프터 아이폰의 시대를 구분될 만큼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이게 딱 아이폰 1세대 제품이에요. 저도 나오자마자 한번 미국에서 구매를 해서 쓰면서 감탄을 했었는데 그와 도중에 이제 아이폰으로 데이터 소비가 폭증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LTE라는 서비스가 4G로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저렇게 1G, 2G, 3G를 대략 10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조금 우리 숨을 고르면서 롱텀으로 한번 에볼루션을 기다려보자라고 연구했던 이름이 바로 LTE예요. 근데 롱텀은커녕 어느 서비스보다도 더 빨리 상용화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이었고 그래서 4G에서는 데이터 레이트 뭐 초당 180 메가비트 per 세컨드
그다음에 상용화는 2009년도에 스웨덴으로부터,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LTE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LTE 때부터는 광고가 또 이제 뭐 준비된 4G, 현실을 넘다, 워프, 뭐 타사보다 4배, 4G보다 2배 빠른 LTE 이런 것들이 있고, 요 광고도 어렴풋하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스베이더가 나와서 지금 뭐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힘든가 봅니다. 네트워크가 빠른 이유, 데이터가 몰리면 느려지니까 나눠주면 확 빨라지죠. 올해 LTE 워크 올해. 네. 그 맨 마지막에 이게 사람들 줄도 서잖아요. 사실 그거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배웠으면은 나중에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혹은 뭐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 같은 테크닉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동시에 한 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줄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거를 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4G도 역시 기존과 달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4G가 지금까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G까지 이렇게 쫙 갔었는데, 아까 계속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전후로 사회는 너무 변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2005년도 4월 4일 당시에 교황의 베네딕트 16세인가요? 교황의 즉위식이었었는데 바티칸 시티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성스러운 순간을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그 뒤로 불과 8년이라는 시간 뒤에 2013년 3월 12일 프란체스코 교황이신가요? 그분의 새로운 즉위식 때는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카메라나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불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변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게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대고 있으면 요 실감된 그 비디오 컨텐츠 같은 것들이 어딘가에 또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5G는 자연스럽게 울트라 하이 스피드와 매시브 커넥티비티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게 뭐 뜻깊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으로 2019년 당시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G 상용화의 첫 전파를 송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도 이제 학교랑 KT랑도 열심히 해서 저희 건물 바로 앞에가 저희 거의 첫 기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날 행사를 하고 전체 공동 연구를 좀 수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5G라는 건 그동안과 달리 그럼 뭐죠? 뭐 음성을 보내나요? 혹은 뭐 다른 걸 보내나요? 이렇게 쭉 가다가 5G는 이제는 사람 간의 통신도 아니고 기계 간의 통신도 필요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그 상암 경기장보다도 훨씬 수용 인원이 많습니다. 한 1.5배. 근데 일개 대학 경기장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풋볼 스테디움이고요. 여기 대략 한 10만 명쯤 들어가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안 터지겠죠. 그럼 이렇게 많은 매시브 한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는 사물 인터넷처럼 인터넷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차 한 대가 하루에 대략 4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소비할 것이라고도 예측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뭐 센싱 정보 혹은 뭐 각종 엔터테인먼트 정보 등등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5G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조건 고화질 혹은 에러 안 나게 요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로우 레이턴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된 그 데모 영상입니다만, 저희 친구들이 그 TU 드레스덴에 있는 독일 애들이 전시회에 가서 요게 레이턴시예요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저 앞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처리를 해서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공을 잡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카메라로 찍고 우리는 영상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영상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고, 그러니 잡는 게 거의 쉽지 않겠죠. 이게 레이턴시예요.
지금 우리가 CES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데모도 많은데 저게 뭐라고 저기에 줄 서갖고 사람들이 저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예로 한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원격 수술한다. 그럼 제가 이쪽에서 어떤 뭐 혈관을 자르든 뭘 하든 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거의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래서 5G가 좋아진 건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영상이에요. 위는 로봇 팔 3개가 5G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밑에는 4G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랬더니 5G에서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3초 만에 균형을 잡았는데 4G는 대략 한 11초 정도가 걸린대요. 뭔가 그냥 단순히 균형을 잡는데 그만큼 5G의 그런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의 기술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지부터 쭉 지금 오고 있는데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요 하이퍼 커넥티비티입니다. 여기는 2016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 트릴리언 개의 센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연결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그러다 보니까 수조개 혹은 수십 조개의 사물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사람끼리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럼 요 커넥티비티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6G는 어떻게 갈 거냐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지금 정부에서 투입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한번 채워보시라고 제가 물음표를 놓고 답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6G를 연구하는 그 학계나 혹은 회사나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고 이것도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준 영상인데요. 여기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요? 뭐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러더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2050년에서도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 사이버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졌던 것처럼 여기 누가 누구 뒤에 섰는데 네, 뭔가 이렇게 직접 느끼고 실제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예전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뛰어넘어서 다른 감각의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촉각. 또 다른 것들은 뭐 미각, 후각도 지금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요 멀티미디어에 영상뿐 아니라 저런 촉각, 로봇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온라인 시켜서 어떻게 잘 보내느냐도 하나의 연구이고 얘도 저희가 이제 그 장비를 다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고 아부다비도 가고 저쪽 해외 그 컨퍼런스를 가면서 시연도 했었고요.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로봇 팔로 움직이는 게 오른쪽에 그대로 따라오죠. 근데 얘는 사실은 시카고에 있는 서버를 돌고 온 겁니다. 그만큼 지연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거의 지연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 움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소스를 캡처를 해서 어떻게 잘 우리는 바이너리로 표현을 할 거냐 요 자체가 또 중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엠팩 코덱이나 혹은 뭐 음성 코덱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임에 대한 코덱은 그럼 어떻게 할 때 최선인가? 이거는 거의 다 아직까지도 오픈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런 연구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해봤다라는 거고 6G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리치하고 좀 더 실감이 넘치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도에 한국에 딱 와서 이제는 완전한 이론도 있지만은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베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봤었는데 뭐 RIS라든가 폴드 플렉스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도 다 약간은 좀 통신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은 해보고요. 또 하나는 뇌에 있는 정보를 한번 뽑아보고 싶었어요.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보내는 게 좋은지. 옛날처럼 얘기하면 텔레파시는 수학으로 풀 수 있는지, 텔레파시는 정말 존재하는지. 근데 몸에
그 정보를 읽어냈고 정보를 여기다가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그 무리가 없는 마그네틱 마이머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서 자기만으로도 어떤 신호 처리를 통해서 뇌의 특정 영역에 자극을 줘서 정보를 보내거나 혹은 우리 질병 같은 거를 치료를 하거나 치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연구도 좀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1G부터 6G까지 대략적인 과거의 방송 CF로부터 훑어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6G쯤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실감 미디어라는 요 그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마운 건 학생들하고 매년 한 12월쯤 되면 이런 장비들을 다 이제 어깨에 짊어매고 저희 특수 그 캐리어가 있어요. 거기 다 실어가지고 보내면서 즐겁게 지금 해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수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요 별로 그렇게 이 공간 받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2014년도에 이게 좀 지저분합니다. 학교에서 만드니까 얘는 전이중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듣는 걸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말할 땐 들어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고 이래야만 간섭이 없는데 그러면 대화 시간이 2배가 되니까 얘를 한번 더 줄여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뭐 레이저 같은 것도 한번 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 위성끼리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이제는 여기는 이제 또 우리가 5G에서 나왔던 밀리미터 웨이브의 데모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좀 만든 것이고요. 실제 저렇게 다 실시간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거에서 손으로 막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오늘 보여드릴 시멘틱 과감하게 기존의 우리 통신 방식을 벗어버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즘에 엔비디아가 왜 옴니버스라고 디지털 트윈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돈이 많았으나 저희는 아이디어로 한 15년 전쯤에 그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건물 천장 머티리얼도 정말 대단하게 박사과정이 시설치에 요구를 해서 이 물질이 뭔지 얘의 전파는 어떻게 회절이 되는지 투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아까 그 레이 트레이싱 같은 걸 다 만들었고 강남역 사거리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부족하지만 학교에서도 했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저기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졌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 카페도 만들고 연구실 안에다가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험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다시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뚱한 걸 조금 보여드리고 메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아까 그거예요. 그 전파를 쓰지 않은 통신 같은 걸 한번 해보자. 멀티미디어나 정보를 전파를 안 쓰고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그 용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면세점에서 향수줌 하나만 사다 줘 부탁을 받아서 면세점에 가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직원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이게 되게 시원하고 달달한데 엄마 생각나는 향기예요. 이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향기 자체를 날려서 그쪽에서 맞도록 하는. 또 이렇게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서 음식을 먹는데 피자가 로마 스타일의 나폴리 스타일과 달리 이 도우가 굉장히 두툼하지 않은 얇은 걸로 먹었는데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빠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전화해서 이거 맛 정말 좋은데 한번 맛 좀 보세요 하고 미각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우리는 새로운 감각의 정보를 보내려고 할 때 어쩌면 통신이 아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 분자를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의 시작 역시도 어, 처음에 그 분자의 확산, 우리가 향수를 찍 뿌리면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잘 모델링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딱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박사학위 논문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물론 아인슈타인 박사학위도 아주 원론적으로 처음 제안하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두세 사람이 더 픽스의 세컨 러라던가 혹은 어,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지? 뭐 느낌상 가우시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수학을 좀 풀어보면서 근데 수학을 풀고 하면 그런 거 참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어떤 케미컬 센서를 써가지고 뭔가 케미컬 물질을 쫙 뿌려가지고 얘가 정보를 타고 결국은 향기가 정보를 싣고 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1bit per second 정도. 물론 우리는 여기다가 5G를 대체합시다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의 동시에 여러 개를 취직 쏘고 취직 받는 다중 입출력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수학적으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똑같은 물질을 쐈는데 얘가 왼쪽에서 온 건지 오른쪽에서 온 건지를 구분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잘 해내야만 속도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학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잘 만들어서 저희가 2배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한 1점 얼마 정도 나왔죠? 1.7배였나요?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비포밍 같은 거를 한 거고요. 다른 물질을 쓰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보면 orthogonal하니까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센서 쪽에서도 다양한 물질을 디텍터를 해내야 되고 복잡도가 올라가니 동일한 물질을 쐈을 때도 다른 물질을 쏴서 신호가 간 것처럼 분리해낼 수 있는 일종의 신호 처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챌린지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빔포밍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케미컬을 우리가 빔포밍을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케미컬 레이디에이션 패턴이라는 걸 새로운 개념도 정의를 하고 해서 했었는데 요지는 상용화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좀 더 실감, 어떻게 보면 좀 더 생생한 비비디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파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하는 그룹이 있구나 정도가 메시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하반부로 실감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시멘틱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가제로는 AI가 통신을 만났을 때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깊이 있는 수학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요 지금 밑에 적혀져 있는 아마 자료가 공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IEEE 쪽에 있는 이 두세 개의 저널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멘틱 커뮤니케이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정보를 저 멀리 있는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잘 왜곡 없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무슨 정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시멘틱이라는 그 하나가 더 들어가고 시멘틱을 얘기하기 전에 통신을 얘기하면 통신의 아버지라고 항상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클라우드 쉐논이라는 이 분이 있고요. 이분은 많이들 어쩌면 인공지능 공부를 하시면 뭐 엔트로피 같은 것들을 하면서 보셨을 것도 같은데 정보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한 선구자이십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수학의 아니,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아주 랜드마크 페이퍼를 발표를 하셨고 그 거기에 정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불확실성인데 uncertainty를 가지고 정보를 보내는 정보의 최대 양, 그 다음에 압축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10비트가 있는데 9비트는 매번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만 하나 바꿨다, 0 됐다, 1 됐다라고 하면 사실 10비트를 압축하는 데는 한 1, 2비트만 있으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 앞에 있는 이 9비트는 이미 완이라는 게 결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애들이 다 랜덤으로 동작을 하면 우리가 압축했을 때 압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한계적으로 얼마만큼 압축을 할 수 있고 한계적으로 에러 없이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느냐의 아주 펀더멘탈한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을 한 분이 바로 요 클라우드 쉐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쉐논이 만든 엔트로피라는 개념 우리가 왜 이게 인터넷 짤 보면은 세상을 바꾼 19개의 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9 equation that changed the world 뭐 거기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쭉쭉쭉 있는데 이분의 엔트로피식도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물리 그 노벨상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인더스트리나 이쪽 아카데믹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못 받았죠. 이분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셰논의 노벨상은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화도 있어요. 사실은 어, 좀 유명하신 분들의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잔 넷이 나왔던 뷰티풀 마인드나 혹은 튜링상을 이름이 지어진 그 튜링 그분의 영화 제목이 뭐죠? 이미테이션 게임인가요? 뭐 그거랑 그 다음에 라마누잔이라고 인도의 천재 수학자의 영화가 무한대를 본 남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영화 있는데 아무도 제목 모르시죠? 제가 파일은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식인데 그래서 인생을 벨연구소에서 저 논문 한 편으로 바로 MIT 교수로 가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인공지능 연구도 하시고 그만큼 굉장히 그리고 그 시기 엔트로피식이 아니고 만약에 정보의 전송량이라고 하면 로그2의 1 플러스 SNR입니다. SNR에 클수록 우리는 정보를 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아직도 5G, 6G를 설계할 때 참고를 하고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정확하게 잘 맞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셰논이라는 분이 1940년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통신이라는 게 무엇이고 통신에는 어떤 레벨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레벨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신 심볼을 얼마만큼 정확히 전송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실 통신이에요. 우리는 어찌되었던 영상이든 컨텐츠든 잘 소스 코딩을 해서 바이너리 시퀀스를 바꿔 놓으면 얘를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통신하는 사람들이 얘를 에러 없이 잘 모듈레이션과 채널 코딩과 에어단으로 날려서 에러 없이 보내서 얘를 원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고전적인 통신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동작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또 증명을 해요. 어떠어떠한 조건에서는 그렇게 소스 코딩 따로 하고 채널 코딩 따로 하고 변조 따로 하고 이래도 이론적 한계에 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조금 이제 집중할 내용입니다. 시멘틱 프로블럼이래요. 근데 나는 010101101010 이거를 잘 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컨텐츠가 무엇인지, 보내고 싶은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피처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피처를 보내보고 싶어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보안 카메라다,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밤에 서빌런스 카메라가 돈다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고화질을 올리게 되면 데이터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저는 오로지 찾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지나갔다 특정 지역에 혹은 누가 지나간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고양이 모양이 있지 않아도 이 시각이 어느 패스로 고양이 한 검은색쯤 되는 고양이가 지나갔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재의 뭐 4K든 8K든 찍어가지고 그거를 오롯이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각에 고양이가 지나갔어라는 의미만 만약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각도의 통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쉐노는 레벨 B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의미를 전달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디파인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얘기니까요. 그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상대적으로 매우 덜 유명한데 이 위버라는 분도 굉장히 좀 독특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페로이른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가장 대가와 함께 그 분야를 정리하는 논문을 씁니다. 또 좀 넘어와서 통신 분야에 대해서 셰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풍국채 잘 맞으니까 정리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셰논 앤 위버라는 논문들이 아까 레벨 A. 오, 안 받았어요. 네. 클라우드 셰논이에요? 다른 셰논이에요? 어?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원래 노벨의 퍼스트 네임 알프레드는 맞긴 맞아요. 다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그쪽은 아닌가 봐요. 네. 근데 이분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해요.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이분의 아까 왜 우리가 Theory of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찾아보면 피 인용수가 10만 번이 넘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분이고 이 사람을 모르는데 통신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아, 그래요? 네. 노블 펠로우십은 그 노블 펠로우십은 따로 있어요. 그 노블이라는 사람이 저도 우스갯소리를 그 노블 펠로우십을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상이 하나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걸 하나 잘 우연히 받았는데 누군가가 잘못 보고 그걸 저희가 노벨로 잘못 봐가지고 저도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이어서 가면 그래서 위버라는 분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 이렇게 레벨 A, B, C 비트를 잘 전송할 거냐, 의미를 전송할 거냐, 혹은 효율적인 시스템일 거냐. 요 세 개로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쉐논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로고2의 원 플러스 SNR을 유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학부에서 2시간 수업에서 이걸 다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들이 있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은 뭐 엔지니어링 프로블럼과 뭐 위 렐러번트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만 신기했던 거는 그 이미 수학으로 자기가 정의를 할 1940년도에 비트를 보내기 위한 최선도 하지만 의미를 보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멘틱이 무엇이냐? 시멘틱이라는 얘기는 인문학자 우리가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보통 그 성대도 있을 것도 같아 언론 정보학이라는 과가 있나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통신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공학적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국 안에서도 분류가 좀 갈리는 거긴 하지만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시멘틱이라는 걸 뭐냐? 저 서울대 이제 언론정보학과 교수님하고 한번 식사할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뭐라고 보세요 했더니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우리한테는 어, 문맥, 어떻게 보면은 어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두 개는 지극히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시멘틱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또 확률 나오죠. 확률이 참 여러분들 괴롭히는 학문이기도 공부 그 과목이기도 할 텐데 shared knowledge의 joint probability이다.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근데 정보 이론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그렇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인간 perception based 커뮤니케이션이다. 요건 뒤에 조금 더 이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더 공학틱한 관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휴먼 퍼셉션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요 시멘틱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하루에도 수십억 번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맨 왼쪽에 어떤 인포메이션 소스가 들어오면 얘네들을 포매팅을 해 소스 코딩이라는 걸 하는데 걔가 이제 압축, 뭐 엠팩이 되었든 혹은 JPG가 되었든 혹은 뭐 H.26, 6, 뭐 265가 되었든 이런 정도의 애들이 저 소스 코덱이고요. 그다음에 인크립트를 떠나서 채널 코덱은 날아다니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리피티션이겠죠. 제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면 두세 번이 빠지더라도 저분은 똑같이라는 얘기를 했구나처럼 아주 간단한 게 채널 코딩 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펄스 모듈레이션 밴드 패스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대역을 요 날아다니는 어떤 그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리어가 얘네들을 몰고 가듯이 어디에 실어 보내야 되거든요. 전파에. 그 작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셰논이 얘기했던 것은 여기 소스 코드하고 채널 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을 따로 구분해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연결을 해도 이론적 한계에 잘 간다, 잘 접근한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근데 이론적 한계가 뭐냐면 저 인포메이션 비트가 무제한 사이즈일 때예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어심타릭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클 때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제가 맞아. 근데 사실은 우리 실제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적절히 큰 범위 내에서 무한대급 된다라고 하면 저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는 별로 손해 볼 일이 없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컨벤셔널한 통신 시스템이고 그런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데이터 소스의 어떤 특징 혹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 밥 먹었습니다. 뭔가 두 개가 날아갔어요. 근데 밥 다음에는 보통 우리의 문법상 밥을 먹었습니다가 제일 확률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못 들었어도 쟤는 을 이었을 거야라고 shared knowledge를 활용해서 뭔가 디텍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계속 수업 시간에 mathematical blank of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뭐였지? 매스메리컬 어감으로 보면 인터프리테이션인가 엑스플레네이션인가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아주 랜덤으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가까운 의미로 갈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뭐 지금 보면 여기 지워졌고 여기 지워졌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차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대략 회색빛의 이런 차들의 이런 모양이 있겠지라고 알 수 있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관점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쪽에서 또 일찍 움직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좀 일찍 움직였습니다. 영국은 이제 그 킹스 컬리지 여기는 이제 임페리얼 컬리지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 이론에서 했던 얘기예요. 소스 코드와 채널 코드를 동시에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잘 해보자.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2000년대 초중반에 매우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툴이 나오다 보니까 이 조인트 옵티미제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소스 코드와 이 채널 코드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인트로 하겠다라는 연구를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멘틱 어웨어 코딩, 디코딩을 잘 만들면 우리가 원래 이미지들 기존에 있는 얘가 이제 두 개 섞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패스를 따라갔더니 노이즈가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웨이건이 뭐 다른 이제 웨이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단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얘한테 피처를 뽑아서 보면은 얘는 웨이건이라는 피처를 처음에 뽑았다라고 하면 에너지 그 노이즈가 들어가더라도 웨건이라는 그 정보는 계속 좀 살아 있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디코딩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딥 뉴럴 넷 여기서 나오는 딥처럼 조인트 소스 앤 채널 코딩 관점에서 시멘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쉐논의 얘기를 하게 되면 로그 2의 1 플러스 SNR이라는 그 채널 커패시식을 달성하기 위한 크리티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인풋 메시지가 가우시안이어야 합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가장 큰 함수니까 분포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런 걸 쓰지는 않아요. 직사각형의 점을 찍는 어떤 컨스텔레이션 거를 쓰게 되는데 잘 학습을 시켰더니 이 컨스텔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쓰는 거하고 많이 달리 이렇게 가우시안화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딥 JSCC 같은 경우에는 송수신 입과 기가 하나일 때 혹은 송수신 입과 기가 여러 개일 때도 문제 없이 돌도록 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컨볼루션으로 쭉 연결된 밸류하고 합쳐져서 한 아키텍처를 영국 애들이 제안을 했는데 성능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JPEG이라고 해서 이미지 정보를 보내는 거에 목표를 했습니다. 학습 없이. 얘네들이 JPEG 이렇게 밑에 깔리고 그다음에 Deep JSCC라는 게 인공지능으로 잘 사진을 사전 학습을 시켜서 피처를 뽑아서 보내니 조금 더 PSNR에 올라가더라. 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보인 거고 이게 한 2019년쯤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특화된 환경에서는 기존의 우리의 빗 시퀀스 기반의 기본적인 통신 시스템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보면은 대략 한 10dB 정도의 가우시안 정도의 노이즈가 끼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맨 왼쪽에 어, 원본 이미지들. 그다음에 가운데가 똑같은 10dB라는 채널 그 퀄러티에서 통신을 시킨 건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이미지 코덱을 썼을 때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한하는 시멘틱을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지금 파워를 쌓고 똑같은 노력을 한 거예요. 정보를 보내겠다는 관점에서는. 다만 010101 바뀐 거를 최대한 잘 보낼 거냐 아니면 사진의 피처를 뽑아서 걔를 잘 보낼 것이냐 목적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여기 보면 뭐 LDPC가 있고 BPG가 나름 그래도 Better Parable Graphics인가 약자가 하여튼 그 이미지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글에 그런 걸 떠나서 그거 그렇게 가지기 전에 그리고 LDPC도 채널 코덱 중에서는 가장 막강한 놈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겹쳤고 모듈레이션은 16컴을 썼고 그러니까 아까는 분리형이었죠. 소스 코딩 따로 그 다음에 채널 코딩 따로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따로 요 세 개를 따로 했을 때에 비해서 그
PSNR이 대략 한 29.43이니까 대략 한 1dB, 0.8dB 정도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PSNR이라는 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오브젝티브한 퀄리티 어세스먼트다 보니까 PSNR이 무조건 높다고 사람의 인지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지에 조금 더 가까운 매트릭들도 SSIM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적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거보다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PSN이라는 매트릭을 썼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는 계속 그 그룹에서 혹은 그 경쟁 그룹에서 우리가 소스라는 특징을 더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일종의 variable length 코딩, 아리스메틱 코딩이나 혹은 엔트로피 코딩처럼 발생 확률이 높은 놈들은 조금 더 잘, 발생 확률이 낮은 확률의 애들은 조금 덜 이렇게 바꿔서도 전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양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의 연구인데 역시나 BPG에 5G LDPC를 연결한 것보다 제안하는 AI 기반으로 하는 게 더 잘 돌더라라는 이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마이모로 확장한다라는 건데 요 마이모라는 게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입도 여러 개고 귀도 여러 개고 제 입이 네 개면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을 동시에 쏴댑니다. 근데 귀가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1절 부를 시간에 4절을 저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모의 어떤 특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살 때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뭐 코덱도 어떤 거를 쓰고 여기 뭐 SVD를 어떻게 하고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 AI 코덱으로 돌린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펀더멘탈하게 정말 비전 트랜스포머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헤비하늘을 트랜스포머를 계속 연결지어서 송수신기를 만드는 게 부담스러운데 AI 코덱으로 약간 그 영상 쪽만 집중을 하면 그건 또 좋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은 그와 같이 AI 코덱과 LDPC 결합, 오른쪽은 Deep JSCC와 마이모를 가지고 했더니 대략 그래도 PSNR이 한 0.5 정도 올라가서 세세한 그 정보들은 더 잘 표현할 수도 있더라. 이게 언제나 이쪽이 이긴다 진다의 게임은 아닙니다. 또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서서는 계속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비디오도 되느냐? 비디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처리할 게 많으니까 힘들지만 저희가 올 12월에는 요 비디오의 실시간 시스템을 들고 이제 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도 현재 다른 그룹에서는 LDPC하고 H.264 이게 SVC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덱인지 하여튼 요 비디오 코덱이랑 묶어서 전송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시멘틱 관점에서 얘네들 이제 딥 바이브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세세한 우리가 눈에 딱딱 띄는 정보를 잘 보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해요.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얘의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이 역시 이 논문도 다시 데니스 군드즈라는 그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 그룹에서 나옵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데니스 군드즈 그룹에서 조인트 소스 앤 채널 코딩, 우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P 오브 뭐 H 어쩌고 저쩌고의 given something 얘를 푸는 관점에서 갔었는데 그럼 조금 더 몸에 와닿게 휴먼 퍼셉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보내고자 하는 그 맨 위에 있는 줄이 It is an important step toward equal right for all passengers 라는 거를 보냈대요. 얘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라고 하면 알파벳 하나가 ITA2는 5비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I에 해당되는 010010 뭐 이런 식으로 쭉 변환된 그 시퀀스를 우리가 기존의 통신을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맨 아래에 있는 허프만 코드 플러스 터보 코드라는 겁니다. 터보 코드 역시도 LDPC만큼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걸 봤더니 굉장히 좀 페이딩 채널이 안 좋았나 봐요. SNR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RT is a 뭐 enablement step termed equal right 어쩌고저쩌고 되어 와요. 아마 BR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30%급에 해당되는 에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됐겠죠. 근데 저희는 딥 SC나 혹은 JSCC라는 놈들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요 딥 SC는 매우 강력하나니까 얘는 심지어 빗 에러 레이트까지도 다 잡을 만큼 막강한 시멘틱을 통신을 돌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JSCC는 재밌게도 BR 관점에서 보면
원문하고 매우 많이 틀립니다. 심지어 뭐 important, ESSENTIAL 요 자체가 전혀 맞는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의미는 러프하게 통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위한 어쩌고 저쩌고 에센셜 웨이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저렇게 우리는 피처, 의미를 전달하는 데다가 더 노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 좀 그림이 잘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얘도 AI로 우리가 이제 휴먼 퍼셉션이니까 사람 눈에 좋도록 만들어진 AI가 여기가 하이파이 C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지널은 한 598 키바이트 정도 되는 원 이미지를 AI 기반의 코덱과 BPG를 가지고 봤더니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코 부분이 훨씬 더 뭉개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BPG를 썼을 경우에. 근데 이미지를 AI로 잘하면 똑같은 8키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원본하고 모공의 느낌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똑같은 파일 사이즈를 갖고 있음에도 이게 이제 AI 코덱의 굉장히 장점이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먼 퍼셉션 관점에서 의미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영역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자라는 거고 뭐 LLM이든 뭐든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떤 그 단어 문장끼리의 유사도를 잘 체크를 해서 자동차면 트럭이나 버스나 혹은 트레인이나 휠로 그다음에 쟤는 LLM에서 쓰이는 월드 벡터를 2D로 그려보면 저렇게 가까운 놈들은 가까운 놈들끼리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벌티니 뭐니 여러분들 어떻게 그럼 시밀러리티를 매저할 거냐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들여다보면은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고 시메틱 인코딩을 하고 채널 인코딩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인코딩 레이어와 트랜스포머 요즘 거의 대세가 다 통일이 된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잘 접목을 하는 것 같은데 요 트랜스포머 블락이고 저희도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저희는 CNN과 트랜스포머를 잘 결합시켜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봤었고요. 이렇게 잘 엔드 투 엔드로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채널 코딩도 없고 소스 코딩도 없고 모듈레이션도 없습니다. 근데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잘 학습을 시키면 돌아가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그 성능 관점에서도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랜스미트 시퀀스, 딥 SC, JSCC 등등에 따라서 SNL에 따라서 얘는 이제 센텐스 시밀러리티가 어떻게 잘 나온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1G부터 6G까지는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내 역할을 순간순간 디바이드 앤 컨쿼러 모듈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래의 이미지나 원래의 정보를 그대로 재현 복원하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멘틱이라는 게 오게 되니까 원래 이미지랑 조금 원래의 그 영상과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봤을 때 걔가 더욱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면 어 이거 역시도 의미가 있는 통신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겠다. 단점은 지금 다 시뮬레이션으로만 보여줬죠. 정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야.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우선 어찌되었든 에어단을 요 아날로그라는 도메인을 통과해서 오게 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 프로토타입으로 직접 over the air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무선을 날려서 한번 실제 구현하는 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하게 되면은 통신이니까 또 하드웨어 쪽도 조금은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가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이 보면 dirty RF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돼요. radio frequency라는 어떤 전파를 좀 담당하는 이 위쪽의 영역들이 dirty하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잡음, 노이즈, 간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는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잘해서 없애는 게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의 그 제약 사항들에 의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저 시멘틱 통신이 개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하드웨어 때문에 더욱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기존 시스템보다도 더욱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저희 연구실에 아주 여기 또 일저자인데 유한주 박사 과정이 매우 뛰어난 친구인데 직접 다 구현을 뚱땅뚱땅 해서 실험을 하더니 교수님 실험이랑 너무 안 맞아요. 가 첫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점점점점점점이 이제 실험이었었는데 이 선에 있는 기존과 어떻게 보면 PSNR 관점에서 한 6dB 이상도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안 맞아서 도대체 이게 왜 안 맞는 거냐? 오히려 시멘틱이라는 게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안 되는 기술인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2023년 하기 전에 데모를 2022년에 했으니까 2022년에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아주 비슷한 그거가 핵심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약간 구현을 하면은 안 맞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선으로 날린다라는 게 상용망에다가 그걸 구현해서 올리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과제도 돌고 있는데 LGU 플러스나 이런 데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좀 범용 장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장비를 쓰는데 보통 우리는 얘를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원하는 시스템 밴드위스로 원하는 모양으로 날릴 때 잘 날아가도록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다 플로팅 포인트 하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메시지의 바운드도 되어 있지 않고 3.4에 10에 38승만큼의 레인지를 갖는 32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도 하고 아웃풋 볼티지도 무제한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이디어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으로 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좀 하드웨어 얘기입니다만 아날로그라는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얘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런 녀석들이 또 군데군데 박히게 되는데 얘네들이 대략 한 14비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레졸루션이. 얘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통신 관점에서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떻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의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얘기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가 치명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연구실에서 이렇게 장비를 쭉 보니까 대략 USRP라는 당시 NI 장비가 저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좋은 걸 좀 해보자라는 거고 예전에는 요 USRP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FPGA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FPGA 코딩은 정말 학생들에게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2x2 역행렬 만드는데 한 달 걸리고 3x3을 정말 학생과 간절히 만들고 싶었으나 한 두 달 하다가 이건 우리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진짜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한 사람들이 역할이기도 한데 그래서 참 어렵게 했는데 물론 FPGA 장점이 있죠. 실시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코드들도 컴퓨터들도 발달이 돼서 저희 그 연구실에서도 이제는 랩뷰라는 코드를 쓰지 않고 파이썬으로 그 전체 5G 기지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는 6G 위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회사이지 와닿지 않지만은 앞으로 한 2년 뒤에 키노트는 GTC는 아마도 6G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거기 적극적으로 매우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이는데 핵심은 자기네들이 모든 베이스밴드나 이런 프로그램을 코드로 만들어서 공개해 줄 테니 너희들은 RF만 사다 끼우면 된다. 이 컨셉으로 가고 있고 얘를 우리가 오픈 랜이라는 구조로 가는데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바로 요 엔비디아입니다. 어찌되었든 엔비디아도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공개를 하는데 저희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장비들인데 뭐 이게 또 저희 연구실에 학교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요거 한 대가 3천만 원 하다 보니까 하나를 구하는데도 되게 어렵고 어찌되었던 우여곡절 거를 십몇 년간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직접 보내시거나 실감 미디어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무선까지 접목한다라고 하면 요 SDR 같은 거 하나를 한번 연결해서 직접 날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요 코드가 요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파이썬이라는 것만 이용해서 SDR을 컨트롤해서 하는 것도 이게젠플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저희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싱크를 잡고 클럭을 어떻게 쉐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본에서 기관 이더넷으로 갈지 믹스 케이블로 할지 등등에 대해서 이슈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와 같이 마치 FPGA에서 도는 것과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64컴입니다만 64개의 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의 점당 8비트가 들어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했더니 컨스텔레이션이 그 원으로도 갔다가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하게 이제는 파이썬으로 그 원하는 AI를 얹어서 돌리는 것까지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개의 차이가 봤을 때 학습에 쓰인 채널과 실제 채널이 좀 다릅니다.
학습은 AWS에서 돌렸고 얘는 페이딩 채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셔플링이라든지 테크닉들을 잘 넣어주면 실험 결과가 이론적 가우시안 결과까지 거의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컨셀레이션이 어떻게 모양으로 쉐이핑이 찍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작하는, 우리는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다 보니까 통신에서 조금 골치 아파하는 평균 대 피크 파업이라는 PAPR 이슈가 있는데,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32비트의 플로팅이지만 우리가 실제에서는 14비트의 픽스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앰플리튜드 레인지가 마이너스에서 1이고 퀀타이제이션 에러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뭐 이런 놈들을 가지고 잘 돌려서 학교 안에서도 AI 머신을 당시에는 이제 3070에다 돌렸었는데 지금 조금 더 좋은 데다 돌려서 고화질의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론하고도 이제 굉장히 끌어붙일 수 있다. 우리가 테스트 베드 결과를 신뢰해도 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해도 된다. 단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잘 맞춰주면 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결과들이, 저희 아키텍처가 아까는 이제 컴브였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애를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통신의 소스 코딩과 유사한 성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AI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설명 가능한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유사성을 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컴브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했더니 잘 나오더라는 걸 했고, 요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당시에 22년도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였던 데모 시스템입니다. 소리가 없나요? 음. 그래서 조금은 뭐 이렇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 무선으로 날려서,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저 코드도 여러분들 친숙한 빌더죠. 뭐 이제 제안하는 게 잘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다음에는 CES에도 가서 실제 사람들하고도 전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때는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하고 CNN이 시멘틱 커뮤니케이션 도대체 역할이 무엇인지를 수학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얘를 프로토타입을 한번 검증해보고 였고, 그래도 꽤 많은 그 방문객들이 와주셔서 좋은 디스커션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돌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채널 코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잘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낼 때 이런 이미지를 보낼 때 컨슬레이션 어떻게 바뀌는지를 순간순간 우리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뽑았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해외에 가서 저기 강연을 할 때 제목이 Evolution or Revolution for 6G. 6G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1G에서 2G, 2G에서 3G 왔던 것처럼 진화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한 번쯤은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가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의 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레볼루션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레볼루션도 회사들의 자기네들의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멘틱을 안 그래도 사실은 2, 3주 전쯤에 한국에 서 6G 워크숍이라는 게 3GPP 최초 깃발을 들면서 우리 3G, 6G 연구합니다라는 걸 한 게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그때 나왔던 요 영역은 새로운 스터디 아이템으로 잡아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하에서 정말 좋은 건지를 한번 스터디해보자 정도까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6G에서는 얘가 중심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거를 뒤집는 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5G에서는 울트라 로 레이턴시, 하이퍼 커넥티비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듯이, 여기에서는 6G에서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
근데 그게 머신 타입으로 어디에 저가의 센서를 뿌려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런 애들은 이런 표준을 써도 될 것 같다. 라는 것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뒤집는 거는 제가 볼 때는 6G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요즘 좀 쭉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예전에 쉐논처럼 잘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로 코덱을 잘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신은 통신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레가시 연구를 한다. 그게 성능이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지고 굳이 여기를 올 이유는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표준에 혹은 특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돌릴 만한 그런 거여서 약간 니즈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에볼루션일 가능성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기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도 이건 좀 최근 영상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 좋지만 저희는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도대체 이게 왜 잘 도는지 아까 얘기한 가우시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딩 관점에서는 코시 분포라는 게 되게 또 좋은데 이 두 개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했을 때 시메틱이라는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그래도 제법 긴 시간 동안에 얼마죠? 대략 1시간 반. 예, 긴 시간 동안에 큰 틀에서는 통신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미래도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 미래라고 하고 있는 이 실감, 멀티미디어 정보 관점에서는 통신이 이렇게 보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perception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비트, BER이라는 오브젝티브한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뛰어넘어서 서브젝티브니스가 오히려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향후 연구를 하실 때 AI라는 툴로 하고 영상 이런 걸 교수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좀 모티베이션을 갖고 하면은 향후에 더욱더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로 저희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퓨처 디렉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